지역 뉴스 이어갑니다. 인천의 붉은 수돗물 사태가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피해 주민들은 인천시 관계자를 고발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데요. 정부가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 인천시를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재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붉은 수돗물 문제 해결을 위해 인천시가 환경부와 행정안전부 등 정부 관계부처와 힘을 합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시는 21일 정부 기관과 합동 브리핑을 열고 붉은 수돗물 문제 해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각 기관들은 먼저 인천시와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로 구성된 정상화 지원반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행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학교급식 재개를 위해 급수차를 지원하는 한편 대체급식 공급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위생 점검도 24일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환경부와 인천시는 매일 브리핑을 열고 수질 검사 결과와 복구 진행 상황 등을 시민들에게 공개할 방침입니다. 특히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응 체계 종합 계획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인천시는 금일 합동 브리핑을 계기로 복구와 응급 지원, 현장 소통, 재발 방지 등 전 부문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편 인천시는 민관 합동 정상화 위원회를 구성해 피해 주민들의 보상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도 노후 상수도 교체 공사 우선 지원 등 지원 방안을 추가로 검토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네, 이어지는 붉은 수돗물 사태로 인천 지역의 학교 급식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 19일 인천 서구 A중학교 학생 13명이 집단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였습니다. 학생들은 19일 대체급식으로 나온 빵과 우유를 먹고 복통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보고를 받은 인천시 교육청은 20일 해당 학교에 대해 급식 중단과 단축 수업을 결정했습니다. 현재 교육당국과 보건당국은 역학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한편 지난 11일 인천 서구의 또 다른 중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여 보건당국이 원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붉은 수돗물 사태로 인천 서구와 영종, 강화 지역 159곳의 학교가 급식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300인 이상 버스 업체에 주 52시간 근무가 시행되지만 버스기사 부족으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가장 많은 버스 업체가 있는 경기도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요. 급기야 채용 박람회까지 마련해 버스기사 공개 모집에 나섰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지난달 경기도 버스 노조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인력 충원과 임금 보전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다행히 노조가 파업을 유보해 교통 대란은 피했지만 여전히 불씨는 살아있습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버스기사 충원. 급기야 경기도는 모자란 버스기사를 채용하기 위해 공개 모집에 나섰습니다. 박람회장은 버스기사에 지원하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채용 게시판을 꼼꼼히 살피며 근무 조건을 하나하나 따져봅니다. 경력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급여 조건, 그다음에 복리후생 이런 쪽으로. 근무일을 싸고 보수하고. 버스 업체들도 숙식 제공은 물론 초보자 환영까지 한 명의 기사라도 확보하기 위해 안간힘을 쏟습니다. 만약에 15시간을 해야 되는데 16시간을 했다. 그럼 그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이나 아니면 다음 주나 이럴 때는 또 길이 뚫리면 13시간, 12시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3개월 평균 52시간을 맞추는 거예요. 근로하는. 이건 이제 법으로 아예 지정되는 거기 때문에 다 탄력 근로자가 이용이 될 거예요. 박람회를 통해 접수된 지원자들은 서류 전형에 이어 실전 테스트 격인 3주간의 직무 교육을 거친 뒤 최종 합격 여부가 결정됩니다. 다음 달부터 300인 이상 버스 업체는 주 52시간 근무를 시행해야 합니다. 전국적으로는 31곳, 경기도에만 21곳이 해당됩니다. 현재 근무 형태로는 주 52시간을 맞출 수 없어 1일 2교대가 필수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경기도에서만 1,500명 이상의 버스 기사가 더 필요합니다. 큰 버스를 운전할 수 있는, 대형 버스를 운전할 수 있는 분들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많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그 인원들까지 고려했을 때 과연 몇 명이 더 필요하냐. 이거는 근무 형태에 따라 다르지만은 한 1,500에서 1,700명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부는 버스 업체에 9월까지 석 달간의 유예 기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기사 확보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충원된 기사들도 숙련도가 떨어져 9월까지 기존 노선 운영이 모두 정상화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버스업계 발등에 떨어진 주 52시간 근무. 급한 불을 끄기 위해 버스업계가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귀가하던 소방관이 화재 현장을 목격하고 발빠르게 주민 대피를 도와 지역사회에 귀감을 사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부평소방서 삼산 119 안전센터의 이명준 소방교인데요. 지난 20일 자정쯤 인천시 서구 가좌동의 한 아파트 10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시뻘건 불길이 치솟고 있었는데요. 마침 모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이명준 소방교는 화재 현장을 발견하고는 즉시 아파트 안으로 뛰어들어가 옥내 소화전함의 비상벨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각 집마다 문을 두드리며 화재 상황을 알렸는데요. 연기가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아파트 옥상 문도 개방했습니다. 이후 도착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불은 발생 24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명준 소방교의 신속한 대응에 주민들은 무사히 대피할 수 있었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저 말고도 혹시 다른 대원들이 있었더라도 누구나 일단은 먼저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화재를 진압하는 것보다 피해를 줄이는 게 저희는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목표이기 때문에.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20대 여배우 한모 씨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김포경찰서는 2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한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운전면허 취소 수치였다는 최종 부검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 씨는 지난달 6일 새벽 3시 52분쯤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김포공항 IC에서 비상등을 켠 채 도로에 나와 있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승용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21일 오전 9시 27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고속종점 지하차도에서 3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택배 트럭 운전기사 26살 김모 씨 등 3명이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의 택배 트럭이 앞에 있던 덤프 트럭과 승용 차량을 잇따라 추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의 한 지역에 정신병원이 들어설 계획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병원 주변에 초등학교와 상가가 밀집해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사흘간 진행된 서명운동에는 5,000명 이상이 참여했습니다. 김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건물 곳곳에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동네의 정신병원 입주를 반대하는 내용입니다.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의 이 건물은 현재 정신병원 개원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총 186병상 규모로 1층은 외래 진료실로, 2층에서 5층까지는 입원 환자를 위한 폐쇄병동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달 초 병원 입주 소식을 들은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3일 동안 진행한 반대 서명운동에만 5,000명 이상이 참여했습니다.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건 중심 상권 내에 자리 잡은 병원의 위치입니다. 그 인근에는 초등학교도 3곳이나 있어 아이 키우는 부모들의 걱정이 큽니다. 지금 3개 초등학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애들이 통학을 글로 하고 학원이 거기가 그 주위에 다 학원이 다 있어요. 요새 뭐 인터넷 보니까는 뭐 별의별 사건이 다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아이들 키우는 그 젊은 부모들로서는 상당히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동네 그런 거 들어오는 걸 갖다 누가 좋아하겠어요? 외곽 지역도 많은데. 최근 조현병 환자들의 묻지마 범죄 사건이 보도되면서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조현병, 알코올 중독자, 우울증 환자들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제일 무섭게 생각하는 게 조현병이잖아요, 요즘에. 그냥 앞에 나와서 뭐 마트 가서 뭐를 살 수도 있을 테고, 밥을 먹으러 갈 수도 있을 테고, 내려서 담배도 필 수 있을 테고, 아니면 밑에서 술도 먹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그냥 누군가한테 통제도 안 되는 상황인데, 만약에 그 상황에서 범죄라도 일어나면은 그걸 누가 책임지냐는 거죠. 병원 측은 지역 주민들과 충분히 대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조만간 주민 설명회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신질환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사회적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 조현병 환자분들이 어느 정도 치료를 받고 나면 그런 위험성이 거의 다 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분들을 그대로 사회에 방치를 하게 되면 그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위험이 높죠. 근데 이런 정신질환자들도 우리 사회에서 얼마든지 편안하게 아무런 문제 없이 지낼 수 있도록, 또 일반 우리 지역 주민들도 이런 약간의 편견을 좀 버리시고 좀 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당장 이번 주말부터 병원 입주에 반대하는 집회를 예고한 상황.
관할 행정기관인 서구는 아직 병원 측으로부터 공식 인허가 신청은 들어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민 반발이 큰 만큼 여러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지영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집이라면 장난감이나 여러 가지 놀이기구들을 많이 쓰실 텐데요. 단순히 가지고 노는 것보다는 상황에 맞게 제대로 놀아주는 게 아이의 성장에 더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경기도는 아이 눈높이에 맞춘 놀이법을 알려주는 영유아 놀이 지도사를 지역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배치합니다. 한선지 기자입니다. 성남에 있는 한 놀이시설. 50여 가지의 장난감을 아이와 엄마가 자유롭게 만지며 노는 공간입니다. 얼마 전 쌍둥이를 낳은 초보 엄마 김지원 씨는 보육 지도사의 추천으로 흔들면 소리 나는 채소 모형을 골랐습니다. 이런 소리 같은 거는 의성어나 의태어로 풀어주셔서 상호작용해 주시면 돼요. 수많은 장난감 중에 개월수나 성향을 파악해서 놀이법을 알려주는데 놀이에 대한 흥미나 아이 성장에 더 효과가 좋습니다. 어떤 식으로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는지 가르쳐 주시면은 그걸 같은 장난감이라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인지 능력이나 사회성에도 많은 발달을 받고. 이처럼 아이 눈높이에 제대로 맞춘 놀이법을 알려주는 영유아 놀이지도사가 경기 지역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배치됩니다. 26개 시군에 있는 27개 센터에 오는 7월부터 한 명씩 자리하고 아이사랑 놀이터 등 공공 실내 놀이시설을 순회하며 만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교육합니다. 부모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도 개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부모와 좀 더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호작용을 통해서 아이들에게는 정서를 안정화시키고 부모들에게는 육아의 기쁨을 줄 수 있는. 보육 서비스 질을 높이려는 취지로 도는 오는 2022년까지 아이사랑 놀이터 등 공공 실내 놀이시설 22곳을 더 늘려 모두 100곳으로 확대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경기주TV 한선지입니다. 차준택 부평구청장이 21일 장마철을 앞두고 삼산 1배수펌프장을 방문해 점검했습니다. 차 구청장은 배수펌프와 수문 관리 실태를 점검했는데요. 굴포천 제방의 유지 관리 상태도 확인했습니다. 차 구청장은 철저한 사전 대비와 부서 간의 협업을 통해 재난을 대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부평구 일신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일신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랑의 열무김치 나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협의체는 직접 담근 열무김치를 지역 홀몸노인 110세대와 경로당 5개소에 전달했습니다. 문덕웅 일신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어르신들이 열무김치로 시원한 여름을 보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김포시가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자연재난 대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김포시는 최근 20개 부서와 대책회의를 열고 포구시 단계별 상황 근무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장마 전까지 방제시설물과 배수로, 침수 우려 지역을 점검하고 배수펌프 장비나 차량 점검도 이어갈 예정입니다. 올해 무더위 대책으로는 무더위 쉼터 129곳과 그늘막 102곳, 살수차 넉 대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경기 지역을 운행하는 광역 2층 버스가 다음 달부터 서울 도심도 운행합니다. 경기도는 그동안 남산 1호 터널 요금소 높이가 3.5m로 2층 버스가 통행할 수 없어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서울시는 경기도의 요청에 따라 요금소 높이를 2층 버스가 통과할 수 있게 4.2m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7월부터 출퇴근 시간대 8대의 2층 버스가 경기도에서 서울시로 운행하게 돼 버스 증차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당초 토요일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기상 변화로 토요일 오전엔 구름만 많이 끼겠습니다. 오후에는 29도까지 기온이 오르면서 7, 8월 수준의 낮 기온 보이겠습니다. 낮 시간에는 적절한 실내 냉방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주간 날씨 볼까요? 장마가 찾아오기 전 본격적으로 낮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일교차도 10도 가까이 벌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음 한 주간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되기 때문에 자외선과 오존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전국 날씨 보시죠. 전국적으로 20도 안팎의 오전 기온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십시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